근데 이제 분갈할 수 있는 조건이 사실은 좀 어려운 환경이라는 거지. 왜 힘드냐. 얼마 전에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며칠 전에 그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해서 이런 걸 한번 구입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신 분이 있어서 그 이야기를 좀 해줘 볼게.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해서 어떤 점들을 좀 주의해야 되는지. 생활형 숙박시설은 말 그대로 숙박시설이야. 그래서 소유자가 거기에 실제로 거주를 할 수가 없는 단점이 있지.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반드시 임대를 줘야만 한다라는 이야기지. 그래서 임대를 주게 되는데 그 임대를 줄 때 운영을 해야 되는데 숙박시설로 등록을 해야 되는데 그 등록하는 절차가 내 개인이 숙박업으로서 등록을 할 수가 없어. 30채 이상을 소유한 자만이 숙박업으로서 등록을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나는 그거를 소유했지만 내가 숙박업으로 등록해서 운영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운영 대행사를 앞단에 세워야 해. 그리고 그들은 전문적인 그런 업을 영위하겠지. 지금 보면은 이제 그렇게 분양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선전을 어떻게 하냐면은 이거 오피스텔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오피스텔은 주택수에도 포함되고요.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생활형 숙박시설은 주택수에도 포함되지 않으니까 취득세라든지 나중에 양도세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자유롭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지.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점이 뭐냐면 아까 얘기한 대로 숙박시설이니까 주택수로서 포함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숙박업으로 등록을 해야 되고 그러면 그걸 운영하는 사람들에게 대행을 줘야 되고 그러면 그들의 어떤 정책에 딸려갈 수밖에 없겠지. 그리고 그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10년간 고정 임대 수익 뭐 몇십만 원을 주겠다 이렇게 확정을 짓는단 말이지. 그런데 진짜로 그들이 잘 운영을 해 나가면 문제가 없지. 근데 만약에 하나 부도가 난다거나 어떤 문제가 생겨서 그 사람들이 나한테 돈을 더 이상 줄 수 없는 환경이 돼. 그러면 내가 직접 운영을 해야 되는데 나는 직접 운영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지. 그런 단점이 있어. 그런데다가 지금 이제 새롭게 나온 규제가 무엇이 있냐면은 반드시 그렇게 숙박업으로 등록을 해야 되는데 숙박업으로 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 왜냐면 이미 생숙시설에 전입을 해가지고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 그러면 이 사람들을 다 내쫓아야 돼. 그러다 보니까 2년간 유예를 줘서 2년 내로 주거용 오피스텔로 전환할 기회를 주겠다. 그렇게 돼 있다고. 그러면 내가 직접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주거용 오피스텔로 전환을 해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 주거용 오피스텔이 됐을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주택 수에 따라서 얘는 이제 주거용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종부세나 양도세나 이런 것들에 대한 중과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야. 근데 이분의 경우는 기존에 주택을 소유를 하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이 자그마한 걸 하나를 더 소유함으로써 종부세에 대한 중과라든지 내가 지금 거주하고 있는 집을 나중에 매도할 때 양도세에 대해서도 중과가 적용이 되는 거야. 그러면 내 재산권을 마음껏 활용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또 하나 조언을 했던 건 뭐냐면은 만약에 자식이 분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에 있다면 얘는 무주택자니까 얘한테 하나 정도 사주는 거는 좋을 수도 있다. 근데 이제 분가를 할 수 있는 조건이 사실은 좀 어려운 환경이라는 거지. 이거 참, 왜 이렇게 항상 힘드냐.